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조영기 교수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을 이끄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님과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김서구 원장님, 발표해 주실 김혁수 지도님과 유동열 박사님, 안영석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내외 기빈과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한 육국대장 박정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예비역 대장이라기보다는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계시기에 더더욱 그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2년 전으로 돌아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당시 언론 보도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접하신 얘기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제가 천직으로 일생을 바쳐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국군을 위해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젊음을 조국 영예 수호에 바친 46 천안함 용사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희생장병의 수도 그렇고 북한의 교묘한 무력 도발의 형태와 방법,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기까지 과정이 모두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지금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는 두동강난 천안함의 모습에 충격을 느꼈고 그렇게 만든 범인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으며 이를 호도하는 우리 내부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탈감과 배신감의 또 다른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없었다면 2010년 3월 26일은 우리 군에 있어서 매우 역사적이고 희망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국방개혁의 주요 목표이자 과제로서 우리 군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합동성 강화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참의장 지휘도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합참 전력발전본부 주관으로 국방 선진화위원, 합참 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약 410여 명 등이 참석하여 육군 교육사령부 강당에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던 날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토론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그 의미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기를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우선적으로 실종자 탐색 구조 활동과 신체 인양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은 수중 시정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속도 3노트에 이르고 조고차도 최대 3.4m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과 미군 특수요원들의 죽음이 무릅쓴 헌신적인 활약으로 많은 희생장병들의 영연을 구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 한주준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종자 탐색 구조와 선체 인양에는 미군 살포함을 포함한 42척의 해군 함정과 구조헬기 15대, 민간 인양 크레인과 탑재 바지선 등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은 적적 지역에서 해양의 압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우수성과 한미동맹의 공범은 물론 조선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직후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를 즉각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초기 언론 보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4월 12일에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4월 25일까지 4개국 외국 전문조사단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측 단장은 윤도경 교수께서 맡아주셨고 군 측 단장은 제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이 3월 31일에 임무를 개시해서 7월 30일에야 공식 해당식을 가졌는데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윤도경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조사단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가장 큰 과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편성도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국회 추천 전문위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전문가까지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외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은 큰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처참한 모습의 우리 군함을 외국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우리 군 역사상 군함이 침몰한 사건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사활동 초기 방향 설정에 있어 난관에 봉착했으나 2000년 예멘항에서 발생했던 미 콜함 피격 사건 조사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분과별 조사 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한미가 인용되기 전인 4월 14일까지는 천안함의 작전 경과 및 사건 발생 후 후속 조치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침몰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한미를 인양한 후에는 현장 조사팀을 현장의 독도함으로 전개시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천안함은 내부 폭발 가능성, 좌초 가능성, 피로 포개 가능성이 희박하고 외부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수를 인양한 4월 24일부터는 현장 조사팀이 100명도로 전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외부 폭발 요인 중 접촉 폭발 가능성이 낮고 가스 터빈실 좌연 선재에서 비접촉 외부 폭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즉 수중 폭발이 버블 효과와 충격파에 의해 선체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는 과연 수중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즉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낸 방법이 쌍끌이어선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군이 해상에서 전투기 추락사고 시에 특수그물을 이용해서 전투기 잔해를 90% 이상 수거한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5월 10일부터 사고 해역을 정밀 분할하여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진공 펌프로 해저의 뻘을 모두 빨아 올려서라도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도 했었습니다. 쌍끌이어선으로 바다를 수색한 지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던 날 5월 15일에 30번째 수거작전 시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물체와 모터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수거한 물체는 어뢰 추진 동력장치로 조종장치와 추진 모터였습니다. 정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제작한 어뢰의 설계 도면과 비교했을 때 크기와 모양이 일치했고 어뢰 추진 동력장치와 천안함 선체의 흡착 물질을 분석한 결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추진 후부 내부의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03년도에 포항 근해에서 습득한 북한 어뢰의 헤드캡 안쪽에 쓰여진 4호라는 글자와
표기 방법이 유사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양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